이 사건에서 진짜 이상한 지점은 6명을 죽인 것도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다닌 것도 아니야. 이 둘이 붙잡힌 이유가 살인이 아니라 이 번호판 하나였다는 거지. 2001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였다. 28살 김경훈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5달 뒤 24살 허재필이 신입으로 들어왔다. 김경훈은 명문대 출신 부모 밑에서 자랐고 허재필은 빚에 쪼들리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 배경은 정반대였는데 둘이 만나서 나온 결론은 똑같았지. 한탕하자는 거였어. 4월 18일 미용실을 운영하던 정모 씨가 이들의 차에 탔다. 용인 휴게소 주차장으로 옮겨진 뒤 신용카드를 빼앗기고 살해됐다. 시신은 그대로 안매장됐다. 이때부터가 진짜 계획이야. 훔친 번호판이랑 택시캡을 승용차에 붙였어. 밤늦게 혼자 서 있는 여성한테 위장 택시만큼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7시간 동안 5명이 같은 방식으로 이 차에 탔다. 수원과 용인 일대였다. 이후 아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5명의 시신은 곧바로 유기되지 않았어. 계속 트렁크에 실려 다녔지. 형사들이 나중에 확인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마네킹처럼 쌓여 있었다고 해. 4월 30일 밤 두 사람은 다시 번호판을 훔치기 위해 용인 기흥의 한 업체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CCTV가 그들을 정확히 잡아냈다. 5명을 죽인 이들이 걸린 순간이 바로 이거야. 6번째 번호판을 훔치려던 그 순간. 살인이 아니라 절도 현행범으로 걸린 거지. 경비업체 직원들과의 격투 끝에 두 사람은 제압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1명이 출동했다. 경찰관은 이 둘을 수갑도 안 채우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어. 그리고 위장 차량을 확인하러 자리를 비웠지.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순찰차를 몰고 도주를 시도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다시 제지당했다. 허재필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김경훈은 그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났다. 김경훈은 포항에 있는 동생 집으로 도망갔어. 현상금 500만 원이 걸린 채 전국에 수배됐고 경찰이 좁혀오는 걸 느끼자 다락방에 몸을 숨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목을 찔렀어. 허재필은 2003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김경훈은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건은 그렇게 두 사람만의 진술과 수사 기록으로 정리됐다.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김경훈은 죽었고 살아남은 건 허재필 뿐이야. 그래서 누가 주범이었는지 이 사건의 세부 정황 상당 부분은 허재필 한 사람의 진술에 기대고 있어. 확정된 건 판결이지 전체 진실이 아니야. 이 사건이 벌어진 건 한일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어. 6명을 죽인 살인마 2명이 잡힌 날 세상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 이들을 세상에 드러낸 건 결국 사람이 아니라 이 번호판 하나였어.